안녕하세요. 제이딩입니다. 4월 29일 월요일 밤 11시 10분 비트코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주봉이 바뀌었죠. 이제 변동성이 계속 있는 것처럼 보여지나 지금 이제 4시간 봉에서 보면 이렇게 보여져요. 지금 보면 4시간 봉에서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4시간 봉으로 보자고 했으니까 이렇게 A, B, C로 내려오고 여기서 한번 찍고 이제 이렇게 언덕을 만들 것 같죠? 이렇게 쌍바닥 이렇게 언덕 한번 만들고 이제 이렇게 가는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만 이제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얘가 여기를 다시 한번 터치하러 내려오지 않겠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상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넘기 전까지는 이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계속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내일 모레면 월봉도 바뀌죠. 이제 주봉도 이제 바뀌었는데, 주봉은 아무래도 주봉상 음봉 5개 나오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냥 한 3개로 끝날 줄 알았는데 지난주에 한 번 더 내리꽂았죠. 그래서 좀 오르는 듯 하더니 역시나 그쵸? 전약 후강, 정강 후약, 정강 후약, 그죠? 이런 느낌이죠. 요때, 그죠? 지난주 초에 막 오르는 듯 하더니, 주초에는 좀 강하게 가다가 점점 밀리면서, 그냥 계속 하락하는 이런 흐름을 보여줬죠. 그래서 음봉 하나, 둘, 셋, 넷, 5개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이제 이번 주도 지금 봐야겠죠. 전약 후강일 수도 있잖아. 쭉 빠졌다가 말아 올리는 뭐 이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가 심하면 이제 여기까지 한번 확 내려갔다가 올라가겠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겠다, 이번 주에는. 이번 주에는 좀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뭐 월봉상 음봉 하나가 붙는다고 봐야겠죠. 월봉상 음봉 하나 붙는 거는 이제 지금 뭐 기정사실이고, 그쵸? 내일 하루 동안에 쫙 말아 올리지 않는 한은 음봉 하나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5월달이 매우 이제 또 주목할 만한 그런 달이 되겠죠. 왜냐하면 음봉 3개가 붙느냐, 아니면 음봉 하나로 끝나고 다시 양봉으로 올라가느냐, 요거를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5월달이 또 우리가 다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한 번 더 파동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제 음봉 3개가 붙으면서 내려올 것인가, 요것이 이제 좀 중요해지는 그런 달이 되겠다.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겠죠. 음봉 3개가 붙으면 여기까지 내려올 것 같아요. 여기 얼마냐면 48,240불짜리까지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제 다음 달부터는 좀 올라가야겠죠.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4월, 5월, 6월은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될 건지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지금 4시간 봉에서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죠. 조정 받고 있는 중인데, 자 보세요. 여기 이렇게 지금 4시간 봉에서 이런 흐름을 보일 것 같죠. 요때 240선을 뚫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중이니까 어떻게 이렇게 빠지면서 거래량이 붙는지 이런 것도 봐야겠죠. 이거 뭐 거래량 뭐 제가 얘기를 했더니 이제 슬슬 이제 또 시비 거는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뭐 비트 스탬프로 무슨 거래량을 보는 게 의미 있냐 어쩌냐 막 이런데, 여러분 제가 이 비트코인 볼 때 여러분들하고 이제 제가 거래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거래소를 봐야 되는데, 제가 업비트,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가장 큰 거래소가 업비트, 뭐 빗썸 뭐 이런 데가 있죠. 그래서 지금 가장 뭐 이제 거래를 많이 하는 거래소를 기준으로 해서 보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지금 현재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는 데가 바이낸스죠. 바이낸스고, 제가 인덱스 차트를 보고 있잖아요. 인덱스 차트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보면 여기 올타임 히스토리 인덱스가 있어요. 이제 이 인덱스 차트로 이제 요거를 그동안 계속 봐왔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야, 이거 뭐 비트스탬프 차트로 보는 게 무슨 의미냐. 비트스탬프하고 인덱스하고는 좀 다르게 움직이기도 해요. 근데 뭐 물론 거래소 중에서 가장 오래된 데가 이제 비트스탬프라고 얘기하죠. 2011년도에 뭐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오랫동안의 히스토리가 있으니까 이제 그 거래소에서 어떤 히스토리를 보면서 이제 전반적인 흐름을 보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 있었잖아요. 비트코인은 거래소 간의 그 격차가 그다지 크지 않다. 전 세계 왜 그 주식이나 이런 거는 다르게 코인 같은 경우는 거래소를 베이스로 해서 조금 그 뭐라고 하죠? 그 차이가 좀 있잖아요. 격차가. 그래서 우리나라 거래소도 뭐 김프라고 하죠. 김치 프리미엄 해가지고 바이낸스보다 우리나라 거래소들은 더 좀 그 김치 프리미엄이 껴서 더 비싸게 거래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 체크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막 이런데 사실상 뭐 이렇게 크게 여러분들이 전문 트레이더가 아닌 이상은 별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또 연연할 거 없어. 아니 뭐 또 개떼처럼 몰려와가지고 이제 뭐 개떼처럼은 아니지만 뭐 이제 그런 이상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런 거에 너무 야 뭐 이러면서 여러분들을 현혹하면서 그 뭐 어줍지 않은 지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는 별로 여러분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업비트로 보나 바이낸스로 보나 크게 뭐 큰 차이는 없어요. 대동소이할 뿐이지.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트코인을 내가 거래하겠다 라고 하면 뭘로 봐야 돼? 업비트 거래소로 봐야지. 내가 실제로 거래를 업비트에서 하는데 빗썸으로 하면 이제 빗썸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실제로 비트코인을 내가 매매를 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업비트로 봐야 돼요. 업비트에서 거래하시는 분들은. 그죠?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예.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게 맞지만 우리는 이제 큰 어떤 흐름을 보기 위해서 제가 뭐 우리 채널에 이제 뭐 오지 않은 사람들은 자주 보지 않은 사람들 어쩌다가 들은 이제 뜨내기들은 이제 그런 이제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데 어찌 됐거나 제가 그쵸 바이낸스나 뭐 이런 그 올타임 히스토리로 해서 인덱스 차트를 보는 이유는 큰 흐름을 보기 위해서 보는 거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거래량이 뭐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나스닥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있어요 없어요? 뭐 제가 그랬잖아요. 비트코인은 지수 역할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지금 뭐 거래량이나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긴 하겠지만 큰 흐름 안에서 비트코인이 도미넌스하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만 보면 돼요. 근데 비트코인은 실제로 거래도 하고 있으니까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거래량도 보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뭘로 보든지 간에 거래량과 차트의 움직임을 같이 보는 게 중요한 거지 뭐 단순히 그렇게 그냥 고지고대로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한번 싸워보자 뭐 이런 식으로 덤비는 식으로 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거 가지고 뭐 실랭이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항상 소음과 정보는 이렇게 구분해가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찌됐거나 비트코인은 지금 이번 달에 음봉 하나를 만들 것 같고 그 다음에 주봉상으로도 마찬가지로 음봉 5개로 끝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얘가 이렇게 20선을 한번 터치하고 말아 올릴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이제 지켜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아무래도 좀 조금 이렇게 조정이 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도 보면 어때요? 일봉상으로도 보면 얘가
여전히 구름대 하단을 다시 한번 여기 터치하러 내려올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도 올라가야 돼. 이 위로. 그쵸? 허영스팬이 이 위로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려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좀 거래를 막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기보다는, 내려가는 거 저점에서 잡는다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관망하면서 기다리는 게 오히려 낫다. 예, 그렇게 보시고, 그럼 언제쯤 하면 되냐? 여기 이 자리죠. 여기. 이 언덕. 이 언덕을 넘어갈 때가 이제 매수 타점이 되겠죠. 지금 업비트 차트로 보면 얼마예요? 여기 9,700만 원대죠. 9,700, 9,762만 7천 원. 요 자리를 넘을 때가 이제 매수 타점이지.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여기 넘기 전까지는 좀 관망하면서 기다려보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4시간 봉으로 봐도 마찬가지죠. 4시간 봉으로 봐도 지금 전 저점을 한번 터치하러 지금 테스트하러 내려오는 중이니까 여기를 한번 다시 한번 터치하고, 그래서 이제 업비트 차트는 거의 이렇게 언덕 하나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자리 넘고 요 자리 넘기 전까지는 기다려야 돼. 그래서 4시간 봉에서 얼마? 여기 똑같죠? 9,762만 7천 원. 이렇게 넘으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요 정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 차트는 가장 큰 거래소에서 하는 거를 보면 된다. 그러면 지금 저는 이제 큰 흐름 안에서 인덱스 차트로 보는 거거든요. 요거 올타임 히스토리 인덱스 이걸로 보는 거고, 만약에 내가 지금 미국에서 거래를 한다. 미국에서 내가 바이낸스로 거래를 한다. 그러면 바이낸스 차트로 봐야죠. 그 바이낸스 차트도 이게 US 달러가 있고 테더 차트가 있고 BUSD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잖아. 그러면 이제 현물로 내가 한다면 이제 달러 차트로 봐야겠죠. 그래서 이 달러 차트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이제 내가 어디서 매수할 것인가, 어디서 매도할 것인가, 이제 매매 계획을 세우시면 되겠죠. 이거를 또 다시 제가 또 설명을 해야 돼.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요 정도 보시면 되겠고, 지금 보니까 채권, 우리 회원분들 중에서 지금 채권 말씀하셨더라고요. 채권이 좀 궁금하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채권 차트 공부 영상에 채권 관련한 거를 조금 이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채권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죠? 이제 일단 채권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2년물 채권, 10년물 채권을 이제 주로 보죠. 물론 1년물도 있고 6개월도 있고 30년물 채권도 있어요. 장기. 그래서 10년물 이상 되는 거를 우리는 장기 채권이라고 하고, 이제 1년물, 2년물 이런 거를 단기 채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장단기 채권을 보는 건데, 그러면 이제 지금 이건 뭐냐? 지금 이게 10년물 채권, 이거는 지금 무슨 차트냐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수익률이 나오죠. 여기 4.6이다. 4.6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수익률을 보는 이 채권, 이 차트는, 뭐죠, 이게? 이게 채권은, 표면금리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유통금리가 있어요. 유통금리. 이제 표면금리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발행금리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표면금리는 뭐예요? 표면금리는 처음에 이제 발행할 때, 내가 어떤 채권이 있는데, 이제 미국 채권이죠. 이 채권을 이제 발행하는데, 이제 처음에 발행할 때, 예를 들어서 1달러짜리를 10%에, 아니면 한 3%에 이렇게 발행을 해요. 그러면 이제 요게 발행금리가 되는 거고 표면금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유통금리는 뭐냐면, 이렇게 1달러짜리를 3%에 발행을 했는데, 이게 시중에서 얘는 어떻게 돼요? 이게 10년물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얘는 중간에 내가 이 상환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10년이 만기를 채워야 이 1달러와 함께 3%의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 거야. 이제 그런 맥락이죠. 근데 얘는 어떻게 하죠? 얘는 특이하게 사고 팔 수가 있어요. 중간에
지금 만기가 끝나기 전에 사고 팔 수가 있어.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시중에서 유통을 하죠. 그래서 이거를 1달러짜리를 10년 후에 3% 받는, 발행금리, 표면금리 3%짜리를 시중에서 서로 유통을 하는 거야. 근데 뭐 이게 1.2불에 유통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뭐 0.9불에 뭐 유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럴 때 유통될 때, 이제, 유통될 때에 어떤 시중에서 매겨지는 금리를 이제 유통금리라고 하죠.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 수익률이라고도 하고, 여러 말이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10년물 이 채권 요 차트로 보는 게 뭐냐면 이게 유통금리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이제 수익률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채권 차트는 이제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나중에 제가 차트 공부 시간에 한번 그 채권에 대해서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조목조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거나 지금 10년물 채권은 어때요? 지금 현재 10년물 채권 종가로는 4.6%죠. 4.6%야. 그래서 여러분이 요 정도는 알고 있는 거 필요하죠. 이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어. 수익률이 오른다. 이러면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죠? 채권 가격. 실제로 채권 가격은, 채권 가격이, 높다, 낮다. 그러니까 처음에 발행 금리보다 채권이 높게 거래된다, 낮게 거래된다. 이제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수익률 가격은 수익률에 반비례하죠. 수익률이 오르면 올수록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라고 보면 돼요. 반면에 수익률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때?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됐다?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어떤 거라는 거 제가 예전에 그냥 계속 많이 얘기했었는데 어찌됐거나 지금 10년물 채권은 지금 4.6% 종가 마감으로 4.628이다.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2년물 채권은 거의 뭐 얘도 많이 올라왔겠는데요. 얘도 4.9죠. 그래서 여전히 장단기 금리는 역전되어 있는 상황이다. 요것도 제가 설명드린 적 있죠. 장기와 단기가 뭘 의미하는지, 그죠? 단기는 기준금리에 준하고, 장기는 시중금리, 그죠? 유통금리라고 했죠? 아까 그 유통금리, 수익률, 시중금리 다 같은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의미인데, 아무튼 그런 거를 의미한다라고 한 거죠. 근데 보통은 어때요? 단기가 이자율이, 어때요? 단기가 높을까? 장기가 높을까? 장기가 이자율은 더 높겠죠. 왜? 장기는 듀레이션 개념으로 보자면 변동성에 대한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죠? 변동성이 크다고. 10년 후에 내가 돈을 다시 이제 상환받을 건데 어떻게 돼? 중간에 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위기가 좀 리스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듀레이션이 길수록 이제 뭐예요? 그 금리는 좀 높다고 봐야겠죠. 근데 지금 어때? 장기보다 단기가 지금 금리가 더 높은 상황이야.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 때는 어떤 상황이냐?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거 매크로 시황에서 봤을 때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된다라고 하면 특이하게 이제 어떤 거예요? 경기 침체기에 나오는, 그죠? 경기 침체기에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경기 침체, 이게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된 지 벌써 거의 2년째 돼가고 있어. 그죠?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코로나 팬데믹하고 연관지어서 볼 필요가 있고, 코로나 팬데믹 때, 미 연준이 엄청나게 많은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통화량이 많이 늘었다. 그것이 이제 이 장단기 금리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지배적이었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이게 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지금 이제 뭐 경기 침체가 오냐 안 오냐 여전히 미국의 경기는 견조하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얘기하고 있는데 알 수가 없죠. 이거는 뭐 좀 지나고 봐야 아는 거고 어찌됐거나 장단기 금리 차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고 이러면서 이제 뭔가 모멘텀이 와줘야 이제 뭐
매크로적으로 뭐가 유의미한 뭐가 보이는데 지금은 거의 한 2년 가까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었는데 그 갭도 대동소이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경기도 여전히 역전됐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꺾일 기미가 안 보인다. 뭐 이제 이런 거고, 지금 이제 올해 말부터는 뭐 경기가 이제 좀 침체기에 오지 않겠느냐. 그런데 뭐 연착륙을 하지 않겠느냐. 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채권은 좀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고, 어찌됐거나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는 거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채권의 수익률이 오른다라는 거. 채권의 수익률이 쭉 오른다. 채권의 수익률이 오른다는 것은 채권 가격에 채권이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반비례하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쵸? 수익률이 4% 하던 게 5% 하면 그만큼 어떻게 돼? 채권 가격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원짜리, 예를 들어서 뭐 만원짜리 채권이 발행금리 5%였어. 근데 얘가 수익률이 점점 수익률은 뭐야? 유통금리라 그랬죠? 유통금리가 점점 오르고 있어. 그러면 뭐예요? 오른다라는 거는 이 만원짜리가 뭐 9,500원에 거래되고 있고, 뭐 9,300원에 거래되고 있고, 뭐 그런다는 얘기죠. 수익률이 오른다라는 거. 왜냐? 얘가, 수익률이 오른다라는 건 이게 5%였던 애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유통금리가 막 한 6%, 7% 이러고 있어. 그죠? 그러면 어때? 이게 이제 제가 나중에 설명하긴 할 건데, 이게 지금 뭐 우리 채권 공부할 때, 차트 공부 영상에서 이제 제가 올리긴 할 건데, 아무튼 이게 뭐예요? 이게 만원에 5%였던 채권이 그 다음 해에 똑같은 만원짜리를 막 한 3%에 이렇게 해. 그럼, 아니, 그쵸? 한 8% 정도에 나와. 이런 게. 그러면 똑같은 만원짜리인데 나는 수익률이 5%밖에 안 되는데 얘는 8%야. 그럼 짜증나잖아. 그래서 어떻게, 얘 조절을 해요, 이게. 이게 수익률이 8%인데 똑같이 만원이 되지가 않아. 그죠? 3%의 차이만큼 이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어. 예, 그런 식으로 해야 이 미리 샀던 사람들이, 갈아타지를 않을 거 아니야. 이제 아무튼 뭐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이제 이 메커니즘은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채권은 그렇게 되고 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셔야 되는 거는 뭐다? 채권 수익률이 오르면 오를수록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 반대로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채권 가격은 오른다. 그러면 언제가 채권을 사야 할 적기인가? 요거를 보면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채권을 사는 거, 채권을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채권을 산다. 그러면 뭐예요? 지금 당장 수익을 내기 위해서 지금 사는 거예요? 아니야. 이게 장기적인 거 관점에서 보는 거죠. 내가 단기 채권을 살 게 아닌 이상은 채권을 내가 지금 이렇게 살 때, 그러면 뭐가 유리하겠어요? 채권 수익률이 올랐을 때 사면 어때요? 그죠? 채권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사는 거잖아. 그렇게 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채권 수익률이 올랐을 때 이제 채권을 사는 게 통상적으로 유리하겠죠. 이제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 채권을 미리 이제 샀던 사람들은 채권 수익률이 오르면 뭐야? 이제 이거를 양도하려고 하겠죠. 뭐 아무튼 이런 거는 나중에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 비트코인하고 요런 거 채권으로 연락이 떠들었는데, 아무튼 다음에 제가 우리 멤버십 회원 요거는 채권과 관련해서는 제가 좀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하고 함께 더불어서 하나만 더 보자면 달러 인덱스죠.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살펴봐야겠죠. 기본적으로 여러분, 달러와 미국 국채는 뭐에 해당해요? 달러와 미국 국채는 미국 채권, 그죠? 국채는 기본적으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안전 자산으로 취급하는 대표적인 투자 이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 달러는 이제 기축통화, 전 세계의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거고, 미국 채권은 가장 안전한, 변동성이 있지만 아주 가장 안전한 그 변동성, 이제 확정금리 채권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회사채나 이런 거하고 좀 다르다고. 그래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고 보여지는 투자 이제 종목이에요. 근데 이런 애들이 막 지금 오르고 있다. 오르고 있다라는 거는 뭐죠? 이거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거잖아.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미국 채권과 달러에 대한 어떤 수익률이 오르고 있다. 그러면 수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왜 그래?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다라는 건 뭔가 좀 불안하다는 거죠. 경기가 불황이거나, 뭐 전쟁이 있거나, 그죠?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기에 접어들었거나, 이럴 때 달러와 미 국채는 통상적으로,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 강세를 띠는 거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달러가 강세고, 그죠? 달러가 강세고, 채권이 수익률이 오르고 막 이럴 때 이제 어떤 상황인 건가 이런 거 여러분들이 매크로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볼 수 있겠죠. 지금이 투자 시기로 제격인 건지 아닌지 적시인지 아닌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달러는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맥시멈 정고가 여긴데 여기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241선을 뚫고 올라오긴 했으나 제가 볼 때는 그냥 옆으로 횡보하다가 이제 한 번 더 빠질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큰 변동성 없이 그냥 횡보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막 지금 올랐네 어땠네 막 이런데 제가 보기에는 좀 큰 의미는 없어요. 다만 지금 환율이 그죠? 환율이 많이 올랐죠. 환율이 좀 많이 올랐는데, 저번에도 얘기했었지만, 정고점까지 한번은, 테스트를 하지 않겠냐. 왜? 중요한 언덕을, 음봉 없이 넘어줬기 때문에, 얘도 커비드핸드처럼 이런 형태로 뛰고 올라가는데, 아무튼, 환율도 이제 계속 오르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오르는 어떤 그런 상승 추세를 이어가지 않겠냐. 그런데 지금 각도로 봐서는 맥시멈 정고다. 정고라고 하면 한 1,400원대인 거죠. 맥시멈 1,400원까지 가는 거고, 이제 지켜봐야죠, 요것도. 그래서, 환율이 오르게 되면 국내에 어떤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통화 정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로 마치겠습니다.